자, 교재 91페이지에 2차 곡선의 정의와 매개변수 표현 해서 있는데, 지금 여기, 오늘 지금 앞에 고제 문제 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2차 변수의 2차 곡선과 매개변수 표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도형의 자취에 관한 것, 도형의 작도에 관한 문제. 내가 볼 때는 주요 대학 문제 중에서 올해 적어도 한 군데에서 반드시 출제되어야 하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지금 2차 곡선에서 2차 곡선의 작도 매개변수 표현에서 쌍곡선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아마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은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 이메일로 올해 종로 모의논 수록고사 아직 치르지 않았어요. 이번 달에 치르는데, 이번 달에 치르는 문제를 갖다가 제가 원래 빼돌리면 안 되는데, 이번 주 시험 보기 전에 빼돌리면 안 되는데, 일단은 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릴 텐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출제된, 제가 출제한 건 아니고 다른 선생님이 출제했는데, 아마 실전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내가 볼 때 문제가 굉장히 좋거든. 좀 까다롭기는 해도. 그 소재나 주제의 것이 지금 2차 곡선 관련된 작도, 매개변수 표현 관련된 것들인데,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야기도 한번 잘 들어두고 그 문제도 한번 잘 봐두세요. 알겠죠? 논술 문제는 어차피 시험인데 수능처럼 뭐 여러 과목 여러 문제 보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두 개 문제 보잖아. 그치? 대문학 한두 개. 요거 제대로 뽑아서 맞추기만 하면 그냥 제대로 대박 나는 거야. 10개 맞출 필요도 없어. 알겠지? 특히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문제들이 지금 요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생각 한번 잘 정리해 두세요. 알겠죠? 특히 뭐 시간상 문제 세부적인 계산 과정이라는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설명은 해드리긴 힘들어. 그치? 다만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해석해서 풀어갈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그 방향성을 한번 확인해 두시고 세부적인 풀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한번 시간 날 때 점검해 두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내용 숙지는 가능할 겁니다. 계산을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 가느냐, 그런 방법적인 거에 초점을 두고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요소들인데요. 포물선과 쌍곡선, 타원의 정의와, 이 정의들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많이 알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 정의에 관한 것들은 전부 다 기하학적 정의들이야. 포물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타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쌍곡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 정의로부터 그냥 식을 유도해낸 거야. 그런데 이제 논술 문제에서, 실제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의를 그대로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뭐 방정식을 갖다가, 도형의 방정식을 여러분들한테 쓰도록 만들지 않고, 그 정의의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들을 줘요. 다른 조건들. 교묘하게. 똑같은 포물선이나 타원이나 쌍곡선이 나오는데 조건을, 다른 조건들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타원, 쌍곡선, 포물선 같은 경우엔 직접적인 정의 조건이 뭐야? 한 점과 한 직선한테 거리가 같은 점들이지. 그치? 근데 이런 식으로 안 주고, 원과 원 사이에 두 개의 원이 있다? 두 개의 원이 접하고서 있는데, 이 접하는 원들 사이에서, 특정 접선에 대해, 공통 접선에 대해서 뭐 어떤 특별한 조건들을 주고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점들이 도대체 어떠한 방정식을 가지게 되느냐. 말 그대로의 수학적 조건을 식으로 바꿔놓고 그 식의 계산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형태가 나오면 그 형태가 포물선이다, 타원이다, 쌍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식으로 이제 제시하는 거.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문제야. 조건을 따라서 뭐 조건을, 주어진 조건들을 그러니까 잘 살피고 어떻게 식으로 바꾸느냐, 그걸 기본 개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이제 응용 문제들에서 그것들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돼서 나타나는지, 어떤 조건으로 어떤 도형들을 갖다가 식으로 표현하게 만드는지, 또 그러한 변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개변수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여기 매개변수 표현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점에 대해서 그 2차 곡선의 자취의 점들에 대한 어떤 각의 세타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 즉 삼각함수의 표현으로 매개변수를 많이 써. 매개변수라는 게 뭐예요? 매개변수가 뭐야? 매개변수에 대해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자, 2차원 좌표 평면상에서 XY 자체의 방정식이 있다. 이 방정식 어떤 특정 점은 가로 x, y 보통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치? 응? 자체의 점에. 이때 x, y에 대해서 xy 각각이 함수에 의해 서로 묶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물선 방정식 보면은 y하고 x가 묶여 있잖아. 식으로. 연계관계를 맺고 있지? 근데 이거를 xy의 직접적인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즉 y제곱 이퀄 4px 이런 식으로 포물선 방정식을 xy 직접 쓰는 게 아니라 x는 x대로 식을 쓰고 y는 y대로 식을 쓰는 거야. xy 식을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줘? xy 식을 따로따로 쓰는데 이 식의 xy 각각의 식의 부분에 동일한 변수가 들어있는 거야. 예를 들어 t나 세타 같은 것들. 그러면 이 t나 세타를 소거법이라든지 가관법을 이용해서 xy에서 세타를 갖다 제거시키고 연립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게 돼? xy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이때 중간에 xy의 식을 연결해주는 그런 변수들을 우리 뭐라 그런다? t나 세타 같이 우리가 주로 표현하는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야. 즉 x는 x대로, y는 y대로. xy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식들은 대부분 복잡해요. 대부분 복잡하게 표현돼.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매개 변수를 이용하면은 각각의 xy 식들이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되어지고 또 x나 y, 즉 x, y, 즉 좌표상의 점들이 어떤 수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어. 굉장히 잘. 대신에 이 매개 변수가 도대체 그러면 실제로 좌표 평면에서 어떤 점이나 각을 얘기하는지 이런 걸 잘 봐두셔야 돼요. 찾아내고 의미 있게 해석을 해야 돼. 자, 말로는 잘 모르고 한번 직접 보면 살펴보자. 우리가 수학적으로 많이 쓰긴 써. 여태까지 우리 문제 풀면서도 많이 써왔던 거야. 우리 앞에 문제에서도 x, y, z에 관한 점과 원과 그림자의 문제, 원뿔 그림자, 구의 그림자 문제에서도 결국은 t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x, y, z를 연결시킨 것은 평면의 방정식을 갖다 쓴 거거든. 타원의 방정식을. 그리고 나중에 t를 소거하니 그 t에 관한 식으로서 x, y 식들을 갖다가 다 표현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매개 변수라 부르는 것들이야. 논술 문제에서 가장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식의 형태이기도 해. 교과상의 XY식을 그대로 주는 것들이 아니라. 자, 그걸 의미 있게 해석하는 걸 보세요. 일단은 정의들부터 봅시다. 각각의 정의와 매개변수 표현, 정의와 매개변수 표현, 정의와 매개변수 표현 이런 식으로 볼 거야. 자, 포물선의 정의, 기하학적 정의는 말 그대로 평면 위의 한 정점. 자, 문제에서 어떤 고정된 점 나오면 2차 고선 문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문제에서 어떤 고정점 나온다. 그럼 이거 무조건 뭐와 관련 있는 거냐면 초점이라든지 이런 것과 그 자체가 초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걸 미리 전제를 해서 사실은 문제의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문제를 좀 쉽게 풀어가는 요령 중에 하나야. 여하튼 이제 평면의 한 정점과 한 정직선. 자, 고정된 직선 나온다. 변하는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직선이 아니라 문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고정된 직선이 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포물선에서의 뭐다? 포물선에서의 준선이거나 쌍곡선에서의 점근선일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알겠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다. 즉 점과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다. 이걸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식으로 써놓게 되면, 식으로 써서 정리해 보게 되면 정점의 좌표 x축상에 올려놓고 f, p, 0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직선 L의 방정식, 그치? 축을 갖다가 x축으로 봤었을 때 그의 수직한 직선 하나 만들어서, 그쵸? x 이퀄 마이너스 p라고 이렇게 가정해서, 물론 x 이퀄 마이너스 p가 아니어도 또 f 이퀄 p, 0가 아니어도 성립하지만, 식을 만들 수 있지만 복잡하게 만들 거 없이 이런 형태를 우리 기본형이라고 그러지? 저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2차 곡선은 이제 기본형이라고 그래. 알겠지? 저런 특별한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직선들을, 좌측의 점들을. 자, 기본형을 뽑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y축을 중심으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직선과 점에 대해 생각해보자. 자, 그리고서 여기에 나온 대로 이 정점으로부터 x, y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직선으로부터 x, y까지의 거리,
직선으로부터 x, y까지 거리는 x좌표만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그리고 그 둘을 갖다가 둘이 같아야 된다. 조건의 방정식 연결해서 바로 식 정리하게 되면 이와 같이 뜨는 거예요. 그치? 좌변이 뭐야? 좌변이 직선으로부터의 거리야. 알겠지? 준선으로부터의 거리. 아, 이게. 그치? 우변이 준선으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이건 정점 P, 0에서 x, y까지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그 식 연결하고 정리하면 바로 정리해서 저 같은 방식이 나오는 거야. 문제 조건 그대로 식으로 쓰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정리해서 자, 두 번째로 자, 포물선의 매개변수 표현. 여러분들한테는 교재에는 뭐 그림이 포물선 매개변수 표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림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주어지는 도형이라는 용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이것 나중에 포물선의 반사의 성질이나 이런 수학적인 어떤 증명 문제를 다룰 때에도요. 지금 이 매개변수 표현은 상당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알겠죠? 자, y제곱 이퀄 4px에 대해서 기본형이죠. 기본형에 대해서 이 기본형과 똑같은 식을 xy 각각의 방정식으로 x 이퀄 pt의 제곱, y 이퀄 2pt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t를 매개변수란 거지. t를 매개변수로 해서 위아래 변에서 t를 소거시키게 되면은 기본형 나오게 돼 있어요. t 이퀄 2p분의 y 해가지고 위에 있는 x 이퀄 pt의 제곱에다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똑같은 식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이 t의 역할이야. 이 t는 뭘로, 이 매개변수는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건 아니고 요 t는 t 이퀄 코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p 코탄젠트 세타의 제곱, 2p의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요 세타는 어떤 각을 나타내겠지, 삼각함수로서. 그럼 도대체 요 세타는 포물선의 매개변수 표현에서 혹시라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요 세타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포물선 면 위에, 포물선의 위에 한 점으로부터 접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예요. 요 세타를 나타낼 때는 이 코탄젠트 세타 있잖아요. 이거 역수하면 탄젠트 세타분의 1이지. 그치? 그때 t 이퀄 탄젠트 세타분의 1인데 이 탄젠트 세타가 뭐냐면 임의의 점에서,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로 놓은 겁니다. 즉, 저 t는 뭐하고 관계 있는 거야? 매개변수 t는 포물선 위에서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하고 관련 있는 변수야. 그 기울기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x, y 좌표들이 결정되는 거야. 사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자,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포물선 위에서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다. 자, 점이 있다. 포물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은 몇 개가 존재해요? 여러 개 존재해? 유일하게 존재해? 접선이 유일하단 말이야. 접선이 유일하니까 이 유일한 접선에 대해서 요 세타는 즉 이 점에 의해서 이 점과 그치? 이 접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타를 거꾸로 해서 이 x축상에서의 x축상의 절편이지, 접선의 x절편에 의해서 탄젠트 세타만 규정되어지면은 바로 요 점을 구할 수 있지. 그치? 이 점 역시도 거꾸로 유일하게 결정된단 말이야. 즉, 요 세타를 매개변수로 해서 요 접점을 임의의 점, 포물선 위의 임의의 점 x, y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때 x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x의 값은 당연히 이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x의 값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 x의 값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초점의 위치라든지 준선의 위치라든지 특히 초점의 위치가 관여를 하게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요소 한두 가지를 첨가해서 이건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세타는 일단 x, y, 여기서는 x0, y0라고 특정 점을 지정합시다. x0, y0에 대해서 접선을 긋고 그 접선의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로 하는 요 각도 세타를 얘기한다. 요 매개변수는. 포물선에서는. 그리고 포물선의 중요한 정의에 의한 특징이야. 알겠지?
포물선에서 이 접선을 긋잖아요. 포물선에 접선을 긋고 이 x절편을 찾으면은요. 이 x절편의 좌표가 항상 이것의 점 P의 포물선 위의 점의 x좌표의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즉 마이너스 x0, y0가 나와. 이게 포물선의 특징이야. 포물선에 접선 긋고 포물선의 어떤 점에서 접선을 긋고 그 접선의 x절편 찾으면 그 x절편의 y좌표는 항상 뭐다? 그 접점의 x좌표의 부호가 반대야. 마이너스 x, 0예요. 알겠죠? 이건 실제로 포물선 방정식에서 임의의 점에서 접선해보면 알아. 알겠지? 임의의 점 x, y에서 접선을 긋고 x0, y0, y0에서 접선을 긋고 그 접선의 x좌표를 구해보시죠. 그러면 그게 그냥 바로 마이너스 x0라고 바로 나와요. 알겠죠? 자, 봐봐. 그런데 요거의 기하학적 특징도 하나 잘 봐두세요. 이 점과 요걸 점 A라 할게요. 이 절편을 접선의 x절편을 A라 합시다. 그 다음에 초점 있죠? 초점은 아까 전에 좌표가 뭐였어? 0,P가 아니라 P,0예요. P,0에서 점 A까지의 거리 어떻게 되게 돼? P 플러스 X0지? P 플러스 X0예요. 근데 이 P 플러스 X0가 뭐하고 같냐면 이 점으로부터 뭐하고? 아까 전에 P 플러스 X 사실은 앞에 나왔어요. 우변에 절편으로부터 포물선 위의 점까지의 거리예요.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아요. 알겠죠? 준선으로 접선. 준선으로부터 Px, y까지의 거리와 x절편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포물선은. 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그런데 포물선은 포물선 위의 점으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와 포물선 위의 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어떤 도형이다? 같은 도형이다. 같은 점들의 집합이다. 즉, 이 길이가 같아. 세 개의 길이가. 그리고 도형 A, B, P, F는 어떤 도형이 이거? 평행사변형이죠, 이거. 그치?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이야. 윗변과 아랫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어떤 도형이에요? 마름모가 되어지, 저거. 네 변의 길이 같은 마름모예요. 마름모. 마름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타와 여기 있는 이 각도 세타가 어디가 같냐면 여기에 점을 하나 이렇게 Q라고 이렇게 해보면 접선 위에 P보다 멀어진 쪽에 Q라고 이렇게 해보면요. QP Q와 뭐 R이라고 합시다. QR이라고 한다면 QPR과 PAF가 어때? 같죠? 각이. 여기가 세타로 이렇게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각 세타와 FPA가 어때요? 같죠, 요거? 마름모니까. 마름모니까 대각선에 의해서 요 각도와 같잖아. 대각선은 한 내각을 항상 이등분하게 돼 있죠, 마름모는. 마름모는 대각선이 한 내각을 반드시 이등분하게 돼 있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각도와 여기에 있는 요 각도가 같다. 그리고 이 각도는 이 각도와 뭐로? 막국지각으로 같다. 그래서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같아. 여기에 접선의 수선을 그어보게 되면 접선의 수선에 대해서 평행인 선분과 초점을 향하는 선분의 법선에 대한 각이 서로 같아지게 돼요. 무슨 법칙? 반사의 법칙이 성립하게 돼. 반사의 법칙이. 그래서 축에 평행하게 들어온 광선은 항상 어디를 지난다? 초점을 지난다. 평행선의 반사의 법칙에 대한 증명이 저 점 A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매개변수 세타에 의해서.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요걸 잡아놨더니 요걸 잡아놓고 여기에 뭐 초점 F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요게 준선일 때 이때 요 각도와 요 길이와 요 길이 초점까지의 길이 그 다음 요 길이 세 개 같아서 이게 마름모가 된단 말이야. 마름모가 되어지니까는 마름모의 대각선은 그 각각의 내각을 어떻게 한다? 2등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각과 이쪽 각과 이쪽 각이 이 접선과 여기에 수평에 의한 평행선에 의한 각이 막곡지각으로 이렇게 같겠지 이거. 그치? 막곡지각으로 같아.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점 P에 대해서 접선에 대해서 법선을 이렇게 그어봐. 접선의 법선을 그어보면 결국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요 각과 이쪽 각이 같기 때문에 초점을 지나는 요 선분과 각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각도 어떻게 되게 돼? 서로 같아지게 되지. 그치? 요 두 개의 각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즉 이 직선이 이 법선과 이루는 각과 이 경로를 통해서 즉 X축에 평행하게 들어온 광선이라고 한다면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도록 반사되어서 초점을 지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 매개면수 세타는요. 각각의 포물선면, 타원면, 쌍곡선면에서 반사의 법칙과 직접 다 관련 있는 것들이야. 예전에는 뭐 2차 곡선의 반사의 법칙 하는 문제들이 2010년도, 2009년도 이때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뜸해졌지만, 응? 자, 포물선면에서의 매개면수 세타가 어떤 각을 얘기하는지를 갖다 잘 이해해 두시고 그에 따라서 포물선면에서의 중요한 수학적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묶여 있다. 알겠지? 접선의 X절편이 상당히 중요하다. 포물선면에서는 그거 하나 알아두면은 저런 정도 뭐 매개면 세타 나오더라도 크게 당할 일은 없겠지. 그치? 자, 타원 기하학적 정의 뭐 쉽게 얘기해서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항상 일정한 점들의 집합. 대표적인 게 뭐야? 원. 두 정점이 하나로 합쳐지면 이게 원이 돼버리죠. 그치? 그래서 원은 타원의 한 종류입니다. 타원은 평면 위의 두 정점 FF'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다. 자, 그것들을 F를 갖다 두 개의 초점을 Y축에 대칭시켜가지고 K,0와 마이너스 K,0로 두 초점을 이렇게 잡아주면 기본형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거리 합이 일정하다 식 만들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거리 합이 2A로서 장축의 길이. 그치? 장축의 길이에 해당하는 2A 값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 바로 식 정리하게 되면 포물선의 기본, 타원의 기본형이 나오죠. 이런 정도로만 알아둡시다. 알겠죠? 이거 뭐 당연히 교과의 내용이니까 이거는. 자, 이 타원의 매개변수 표현. 자, 타원의 매개변수 표현이라는 건 자, 타원의 방정식을, 기본형을 x 이퀄 a 코사인 세타, y 이퀄 b 사인 세타. 아, 요거는 좀 식이 좀 쉬워 보이지? 이런 비슷한 표현 어디서 많이 봤어? 원주상의 점에 대해서 반지름이 r인 원에 대해서 원주상의 점에 대해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x 이퀄 r 코사인 세타, y 이퀄 r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봤지? 그치? 그것과 비슷한 정이에요. 다만 이때 x, y에서 반지름에 해당하는 r이 서로 같아 달라 이거. 달라. 알겠지? x를 정의할 때는 뭐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야? a, 장축. 우리가 흔히 장축이라는 건 사실 장축인지 아닌지 잘 몰라. 위로 이렇게 길쭉할 수도 있으니까. 그치? 위로 길쭉할 수도 있으니까. x축상의 교점. 타원의 x축상의 교점의 x좌표. 크기. 그게 a죠. 그치? y는 y축상의 교점의 y좌표의 크기의 사인 세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즉 타원은 x좌표, y좌표에 뭐가 다른 거야? 반지름이 다른 거야. 세타는 똑같으면서. 각도 원점으로부터 중심 있잖아. 저 세타는 원과 마찬가지로 어디로부터의 각도야? 원점으로부터의 각도야. 원점으로부터 타원까지 연결한 직선, 원점과 타원면을 연결한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 그거 그냥 세타로 한 거야. 알겠지? 세타로 한 건데 뭐가 다르냐면 x좌표는 x좌표 타원과 x축과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y좌표는 타원과 y축과의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을 잡은 거야. 원의 반지름인데 즉 x좌표, y좌표를 잡는 원이 어떻다?
서로 다른 원들인 거야. 두 개의 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자, 그걸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지만. 자, 이거는 지금 뭘 잡아준 거냐면 타원을 해놓고 타원에 뭘 잡아준 거야? 외접원을 잡아준 거예요. 알겠죠? 이때 타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뭐가 돼요? 타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당연히 A가 되겠지. 그치? 이때 이 X좌표 있잖아. 점 P의 타원상의 점 P에 대해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것의 연장선이 뭐와 만나는 거? 연장선이 원과 만나는 거. 반지름 A인 원과 만나는 점을 정하자. 원래 이거 매직이 없었나? 자, 요 점을 우리가 P'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 다음에 여기를 H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수선의 발을. 자, 수선의 발 H에 대해서 PH의 연장선이 원 반지름 A인 원과 만나는 점을 P'이라고 하자. 이 P'은 P와 뭐가 같아? 이거는 X좌표가 같지? 그치? X좌표만 같고 Y좌표만 다르죠, 요거. 그치? 그러면 이것의 X좌표는 어떻게, 이것의 X좌표를 구하면 이것의 X좌표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P'의 X좌표는 어떻게 되게 돼요? 반지름 A에 대해서 A 코사인 세타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A 코사인 세타에 의해서. 됐지? X좌표는 A 코사인 세타. 자, 이것의 Y좌표는 뭘 가지고 가냐면 타원의 내접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반지름이 B인 원 가지고 따져보면 돼. 반지름 B인 원에 대해서요,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점 P에서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Y축에다가 요 H, 여기다 H'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수선의 발을 잡아서. 그리고 그 교점, 요 교점 있죠? 요 교점 P 더블 프라임, H' P가 Y축에 평행한 H' P가 반지름 B인 원과 만나는 교점을 P 더블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이 P 더블 프라임과 요 P는 뭐 같아요? X좌표 같아? Y좌표 같아? Y좌표가 같지? 그치? 요게 Y좌표 같단 말이야. 그럼 이것의 Y좌표는 어떻게 돼요? P 더블 프라임의 Y좌표는 반지름이 B고 각이 세타지? X축과 이런 각이. 그치? 어? 그래서 저것의 Y좌표는 B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알겠지? 똑같은 세타를 놓고 반지름이 A인 원, 외접원과 반지름이 B인 원. 자, 타원에서 중요한 도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타원의 성질을 다룬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형이 뭐냐면 원이에요, 원. 그 원들 중에서도 어떤 원들? 외접원이나 내접원들입니다. 타원을 정의하거나 쌍곡선을 정의할 때, 특히 타원을 정의할 때요, 원과 원의 상호관계의 문제를 갖다가 엄청 많이 다뤄요. 알겠죠? 자, 이걸 거꾸로 그려볼게요. 어떤 얘기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거꾸로 그려본다는 얘기는 뭘 그릴 거냐면 원을 두 개 그릴 거야. 반지름 B인 원, 반지름 B인 원, 또 어떤 원? 반지름이 A인 원. 이 원을 두 개 그려. 그리고 어떻게 하도록? 두 원에 하나는 외접하고 하나는 내접하도록. 알겠지? 하나는 외접하고 하나는 내접하도록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기본적인 타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타원의 기본적인 성질의 중에 하나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 P는, 여기에 있는 타원상에 있는 점 P는 이렇게 점표와 이 직선을 연결해서 보면은요, 이 점 P는, 이 점 P란다. 이때, 점 P의 수선의 발 H를 내리고 이것의 연장선 H'P'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 P'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즉, 외접원과의 뭐를 보는 거야? 외접원과의 연장선을 보는 거야. 알겠지? 외접원과 점 P에 대해서 외접원을 그리고 외접원상의 점을 잡은 다음에 그것과 점 P가 원점과 이루는 각도 세타가 아니에요. 알겠죠? 점 P가 아니라 수선의 발을 통해서 연장되어지는 선분과 외접원이 만나는 점을 P'이라 갖고
이 외접원상의 한 점이 중심과 이루는 각도. 요걸 세타 매개 변수로 잡은 거예요. 세타가. 알겠죠? 어떤 세타를 잡은 거다? 여기 세타는 타원의 외접원상의 한 점을 잡고 외접원의 점이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로 잡은 거야. 타원상의 점 P가 가지는 세타가 아니라. 아까도 포물선에도 그랬잖아. 포물선에서 점 P 자체를 포물선상의 점에 있는 세타가 아니라 포물선의 접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를 본 거지. 그치? 매개변수라는 게 점 P를 직접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걸 놓고 보는 거야. 이 타원을 정하는데 뭐가 필요했어? 타원을 정하는데 내접원과 외접원 필요했잖아. 하나의 외접원과 하나의 내접원에 의해서 타원이 규정이 된단 말이야. 하나의 타원이 정의되게 돼. 그러니까는 내접원이나 외접원만 가지고 타원에 관한 조건을 갖다가 대신에 써도 돼, 안 돼? 대신에 써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외접원에 대해서 대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이 세타 매개 변수야. 자, 말이 조금 어렵지만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지? 대충 감은 잡혀요? 자, 이 세타 매개 변수는 여러분들 타원 문제 나왔을 때 타원에서 혹시 세타에 관한 얘기 나오면은요, 타원상의 점과 원점을 이은 세타가 아니라 타원의 외접원이나 내접원과 이루는 점을, 교점을 갖다가 요 세타, 교점에 대한 직선을 갖다가 세타로 놓고 본 거야. x축과의 각도를. 그래서 P'의 x좌표 뭐야? A의 사인 세타, A의 코사인 세타. P'의 A 코사인 세타가 x좌표가 곧 P하고 x좌표가 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것의 내접원과의 교점. 내접원과의 교점. 같은 세타를 가지죠. 그쵸? 내접원에 대해서도. 같은 직선상에다가 P 더블 프라임 놓고 보면 내접원에 대해서 교점. P 더블 프라임 놓고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 내접원에서 타원은요, 이 내접원에서의 교점에 대해서, 동일 직선의 교점에 대해서 Y좌표를 보게 되면은 P의 Y좌표와 같아요, 타원은. 그래서 Y좌표는 반지름이 B인 원에 대해서 사인 세타에 의해서 유노피하고 요거의 Y좌표가 같지? 그래서 Y좌표가 B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세타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저 내접원과 외접원 관계에 의해서 타원이 정의된다는 걸 모르면은 저 매개변수를 쓸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찾는다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쌍곡선에 관한 얘기 합시다. 특히 타원의 외접원과 내접원의 성질은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응용돼요. 자, 쌍곡선의 정의, 기하학적 정의는 이제부터 여기는 뭐 더 쉽게 사는 거 할 필요도 없고,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쌍곡선의 정의죠. 물론 문제에서는 다른 식으로 정의를 주고 기호의 조건을 주고 식을 뽑아서 쌍곡선임을 확인하는 문제 흔하게 나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부터 이 쌍곡선, 그 전에는 쌍곡선 문제가 잘 등장 안 하고 타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 사실 현재도 타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쌍곡선에 관한 문제들이 문제에서 잘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꽤 많아졌어. 왜냐면 그동안에 또 타원 문제를 워낙 많이 쓰다, 2차 곡선 문제에서 타원 문제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는 이제 낼 데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쌍곡선으로 슬슬 옮겨가는 단계야, 지금. 알겠지? 근데 우리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사실 쌍곡선 문제 잘 안 다루잖아. 그래, 안 그래? 쌍곡선 문제 잘 안 다루지? 포물선 가장 많이 다루죠? 그치? 포물선 타원 문제 많이 다뤄. 논술에서도 여태 그려왔거든? 논술에서는 포물선 문제를 사실 잘 안 다뤄요. 포물선은 워낙 간단하고 교과상의 것으로 취급해서 교과상의 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그리고 교과상에서 여러분들이 워낙 포물선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논술 문제에서는 그건 잘 안 다뤄. 그 학생들이 조금 소홀하기 쉽거나 조금 곡선 형태로서는 좀 더 어렵게 보이는 게 뭐야? 타원이지? 논술 문제에서는 타원이 많이 등장했거든. 근데 요 타원보다도 최근에는 이제 이런 쌍곡선으로 문제들이 슬슬 옮겨가. 타원과 쌍곡선은 식이 비슷하죠?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는 바뀌어 있단 말이야. 식만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수학적인 성질, 정의 자체는 많이 다른 것처럼 보여도 그 둘의 수학적 성질은 상당히 유사해요.
대신에 쌍곡선은 식이 좀 더 복잡해져. 계산하다 보면. 매개변수 표현이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요, 식이 복잡해져요. 그 마이너스 부호 그 하나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 그 하나 때문에. 그러면 이상하게 뭐 점근선이라는 게 막 그러잖아. 그치? 다른 데 없는. 그런 이제 좀 더 복잡한 수학적 요소가 있다 보니까는 쌍곡선 문제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만큼 논술 문제로서 2차 곡선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되는 거야. 알겠지? 소재가 어려워진 만큼 거기서 다루는 수학적 요소는 그만큼 쉬워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소한 것이다 보니까는 어렵게 느끼고 문제를 풀게 되는 게 이 쌍곡선 문제들이야. 알겠지? 자, 그런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내용을 봅시다. 자, 정의로부터 바로 기본형의 관계식 뽑아내는 식이고요. 앞에 타원했던 것과 똑같아요. 자, 이제 쌍곡선의 매개변수 표현에 대해서. 자, 쌍곡선의 매개변수 표현에서 쌍곡선 역시 세타 매개변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좀 비슷하죠? 앞에 타원하고. 타원에서는 A 사인 세타, A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 했잖아. 근데 얘는 뭐로 돼 있어? 지금 시컨트 세타와 탄젠트 세타로 돼 있지? 그치? A 시컨트 세타와 탄젠트 세타로 연결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세타가 중요한 거야. 세타 정의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냐. 거기다가 그것에 대한 계수도 어떻게 돼 있어요? A하고 B. 타원과 비슷하죠? 요 A, B. A, B 뭐야? 요때 요 A, B. 저 위에 식에서의 A, B지? 기본 정의식에서 A, B. 저 A, B는 뭘 나타내요? A, B에 대해서. 타원에서 분모 A의 제곱, B의 제곱은 뭘 나타내?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 관련돼 있잖아. 그치? 쌍곡선에서 분모 A, B는 뭐와 관련된 거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점근선이야. 알겠죠? 점근선. 점근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점근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치? 쌍곡선에서는요, 저 분모의 AB가 이 쌍곡선 사이의 거리에 관계되기도 하지만, 쌍곡선 사이의 거리에도 관계되기는 하지만은, 그거보다 중요한 게 점근선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이 세타는 뭘 나타내냐면, 이 세타는 점근선의 방정, 점근선의 세타입니다. 점근선의 세타입니다. 그치? 점근선의 세타가 아니라, 점근선의 기울기에 관해서 AB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점 P에 대해서 뭘 반지름으로 하는? 점근선의 X좌표. 알겠지? 점근선의 기울기에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A분의 B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타원과 마찬가지로 쌍곡선도 저 매개변수를 두 개의 원이 관여하고 있어. 두 개의 원이. 근데 그 두 개의 원이 뭐냐면, 자, 뭐 예를 들어 점근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때 이 점근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에 대해서 이런 직사각형 형태 본 적 있죠? 그치? 이 직사각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X절편, 이 직사각형이 X축과 만나는 점, 요게 뭐예요? 요게 지금 A죠. 그치?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Y좌표 만나는 점, 요게 B죠. 자, 이때 요 A를 갖다가, 즉, 두 개의 타원 사이에 두 개의 타원에 접하는 원을 갖다가 반지름 A인 원으로 보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점 B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B인 원을 갖다가 만들어서 바깥쪽에 이렇게 둘러싸는 두 개의 원. 이렇게 해서 이 쌍곡선상의 어떤 점을 갖다가 이 두 개의 원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야. 자, 봐봐. 자, 지금 여기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내부에 있는 원이 지금 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A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두 개의 쌍곡선의 어떤 원이야? 두 개의 쌍곡선 사이에서 접하는 원이야. 알겠지? 원점이 중심인, 사이에서 접하는 원.
요걸 이제 A라고 이렇게 놓고 본 거예요. 요건 어차피 A가 될 테니까 반지름이 A는 1일 테니까. 알겠죠? 반지름 B인 1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점근선에 의해서 결정된다. 점근선의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혹은 쌍곡선의 수직으로 접하는 원과 X축의 수직으로 접하는 직선이죠. 그 직선과 뭐가? 점근선들이 만나는 4개의 교점에 대해서 직사각형을 썼을 때 직사각형의 가로축과 세로축의 길이에 관한 게 AB야. 자, 그리고 이때 쌍곡선상의 점 P를 한번 보자. 점 P XY를 보자. X, Y를 보자. 점 P의 X좌표를 생각해보면 이때 수선의 발을 내려서 X좌표를 살피고 이때 X,0에 대해서 반지름 B인 원의 접선을 하나 그어요. 반지름 B인 원의 접선을 하나 그려. 반지름 B인 원의 접선을 그리고 그 접점이 뭐와 이루는 각? X축과 이루는 각. 요걸 세타로 잡은 거야. 자, 어디에서? 포물선 위의 점에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 수선의 발로부터 바깥쪽 반지름 B인 원의 접선을 그은 후에 이 접선의 접점이 X축과 이루는 각도, 요걸 세타로 본 거란 얘기야. 알겠지? 자, 요 세타에 대해서 X좌표는 지금 이게 직각삼각형이죠. 그치?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뭐가 되어지게 돼? 높이에 해당하는 게 요게 지금 B죠. 반지름 B. 그래서 요 X좌표가 뭘로 표현돼? B의 코사인 세타로, 시컨트 세타로 표현되게 되죠. 그치? 왜냐면 코사인 세타가, 이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가 뭐야? 코사인 세타가 X분의 B잖아. 그치? 코사인 세타가 X분의 B니까 X는 뭐다? 시컨트 세타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그것만 기억하면 실제로 그 세타에 대해서 X, Y가 어떻게 되는지 쉽게 찾을 수 있어. 요 정의만 알면. 그 다음에 Y Y의 B 탄젠트 세타는 요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Y축에 요곳에 점 P를 지나고 X축에 수직인 수선을 그어요. 알겠죠? 점 P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선분을 긋고 그 다음에 X, B인 직선과의 교점을 찾는 거야. X, B인 직선, 접선, 직선, X, B인 직선의 교점을 찾게 되면 그 교점으로부터 중심을 연결하면 아까 전에 여기서 그은 선분과 똑같은 점에서 만나요. 쌍곡선이 그렇게 돼 있어. 알겠지? 쌍곡선이 그렇게 돼 있어. 똑같은 중심각 세타를 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요거를 갖다가 점 B에서 X = B인 직선을 그어서요. 그것의 Y값에, 즉 얘는 좌표가 어떻게 되게 돼? 얘는 좌표가 X좌표가 B죠? 이 점의 좌표는. X좌표는 B고 Y좌표는 요 P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B, Y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B, Y가 X축과 이루는 각도를 갖다가 세타라고 이렇게 본 거야. 알겠지? 즉 B분의 탄젠트 세타예요. 요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는 B분의 Y.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요게 요 직선의 요 삼각형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봐. 이 삼각형 내에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밑변이지. 밑변의 길이가 지금 B가 되는 거야. 그쵸? 밑변의 길이가 B고 우리는 Y 값을 원하지. Y 값. 높이 Y 값을 원하니까. 뭘로 연결했어? 이게 탄젠트 세타로 연결했지? 탄젠트 세타는 뭐야? B분의 Y야. 탄젠트 세타가 B분의 Y.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B분의 Y로부터 Y = B 탄젠트 세타가 나오게 된 거야. 알겠지? 이때 이 세타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이것만 한번 잘 기억해 두면 돼. 그거 잘 기억해 놓고 어떻게 저것이 XY의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되어지는가. 타원과 쌍곡선은 몇 개의 원? 몇 개의 원? 2개의 원. 반지름이 AN 원과 반지름이 B인 원.
쌍곡선에서 반지름 A1이 뭐고 반지름 B1이 뭔지, 타원에서 반지름 A1이 뭐고 반지름 B1이 뭔지, 이것만 잘 기억해주면 세타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응? 이게 생자로 유도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 정도까지 여러분들 문제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죠? 다만 요 세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거야. 자, 여기는 이제 문제보다도 기초 이론에 관한 요소를 갖다가 조금 매개변수라는 표현이 좀 2차 곡선의 매개변수 표현이 이게 뭐 쉽게 접하기 이제 힘든 요소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설명 위주로 내용을 조금 많이 진행했습니다.